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시가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커지자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시간이 한 달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창묵 시장은 한옥마을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인근에 있는 측근 부지와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개 공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원주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미 체결한 협약을 무효화하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한옥 10동 이상을 건축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진입로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 기간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모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새로운 사업자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안에 결정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주시장은 사업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제출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업자가 분석하는데 글쎄 한 열흘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땅이나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남한테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이 땅이 되면 이걸 한다든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주시는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계획대로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각종 항만 건설과 연안 정비 공사를 위해 바다에 대형 공사 선박이 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 선박들이 기상 악화로 항폭으로 피항할 때면 여러 문제가 우려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 선박들이 항구에 모여 있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어선들과 달리 공사 선박들은 항구 안에 닻을 내리고 피항 중입니다. 이 배들은 연안에서 항만 공사를 하다 최근 기상 악화로 급하게 피신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릉 주문진항에 피항 중인 공사 선박만 30여 척에 달합니다. 어업인들은 갑자기 몰려온 공사 선박 때문에 출입항 때 사고 위험이 높다며 불만입니다. 여기는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선박에 서로가 저 배들이 가리면은 나오는 데 들어오는 데가 잘 안 보여요. 강원 동해안에서 현재 해상 공사에 동원된 선박은 150여 척에 달하는데 대형 항만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와 삼척, 강릉에는 수십 척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피항할 경우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어디로 갈지를 정해놓습니다. 항구가 넓은 무역항에 모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가까운 어업 항구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국가무역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무역항은 강원도, 국가어항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바지선 피항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듣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동해 목포 쪽은 또 이게 국가관리항이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또 연관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난해 말에는 양양에서 기상 악화에 피항하던 바지선이 어항 입구에서 좌초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선박의 안전한 운영과 어선들의 조업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피항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첫 민선 교육감이 된 이후 내리 3선을 하며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교육 복지와 학교 민주화 등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학력 저하는 여전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이 된 민병희 교육감의 취임 일성입니다.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탄탄한 톱하기 공사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교육감은 줄곧 돈 안 드는 교육 실현에 전력했습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부터 시작해 올해는 중고생 교복비 지급, 고교 무상교육까지 앞당겼습니다. 고교 평준화도 밀어붙였습니다. 소위 명문, 비명문으로 나뉜 고교 서열을 깼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선지원 후 추첨제까지 시행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기반도 갖췄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공립 대안 초, 중, 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10년 사이 성적 저하는 심각합니다. 대입 수능 성적이 수년째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글하고 수학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아주 성과가 뛰어날 만큼 보여지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가전 시도를 해봤지만 기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인권조례 제정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뒤로하고 민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른바 수업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들을 맞춤식 수업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수업의 기본이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과 지원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수업을 책임진 교사들의 혁신이 부족했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복지와 학교 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바뀌면서 수업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강원도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체 35명의 의원 중 무려 23명이 후보로 나서는 촌극이 빚어지는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내세운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는 내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결정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선. 그동안에는 추대 방식으로 원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당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몫으로 내준 부의장과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몫은 의장과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모두 8자리.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35명의 3분의 2에 이르는 23명이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적게는 2대1, 많게는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의회 사상 민주당이 처음으로 거대 여당이 되면서 초선 의원들까지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내부 조율이 안 됐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내 한 현역 국회의원 계파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각 자리마다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자 내부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서 계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결정하고 이제 이러는 것은 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에 어긋난다. 비주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선거는 거론됐던 이름이 아닌 비주류 인물들이 당선되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의회 내 각종 연구회는 주류와 비주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변질됐습니다. 저기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비주류의 어떤 구심점이 된 거죠. 연구회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결집이 되고 이렇게 했죠. 연구회 중심으로 양진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최문순 도정, 강원도의회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든 일부 정무직 자리가 오히려 선거 중립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집권당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치유하고 남은 2년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구성을 마친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이달부터 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후반기 원구성으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줄 세우기, 이로 인한 내부 분열 양상이 짙어지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대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황환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황환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의장과 위원장 배분을 문제 삼으며 의장 투표 전에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의 의원들로만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황환주 의원은 13명 모두에게 찬성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시회가 끝났고 춘천시의회는 오는 6일 임시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루 학생들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A 학생의 교무실 침입과 시험지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는 A 학생 등 2명이 교무실에 들어갔고 또 다른 2명과 시험 문제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징계하고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관행적으로 시험지를 서랍에 보관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조만간 감사를 벌여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말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시공자 등 6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8년 12월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반대로 연결됐고 감리자의 감독이 없었으며 연동 검사자의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관련자 6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강릉선 KTX의 탈선으로 58명의 승객이 다쳤고 차량 수리비 합계 227억 원의 재산 피해와 함께 46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근의 주요 수산물의 어획 허용량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산물 총 허용 어획량을 조정했는데 붉은 대게는 기존보다 4% 감소한 2만 5천여 톤, 오징어는 12% 감소한 8만 1천여 톤, 도루묵은 25% 감소한 2,200여 톤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어기 총 허용 어획량은 주요 어종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7.3% 감소한 28만 6천여 톤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 말 원주에 설립된 강원발달장애인 훈련센터의 직업체험관에서 현장 체험학습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원주 영서고등학교 학생 14명의 20시간 직업체험 심화 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훈련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고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10개 직업체험관을 통해 특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KBS 지역방송국 폐쇄 반대 전국 행동이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역방송국 폐쇄가 예정된 원주와 목포 등 7개 지역에서 모인 500여 명은 지역 의사를 철저하게 왜곡하며 추진하고 있는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신청을 백지화하라며 9시 지역 뉴스를 되살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역방송국 폐쇄를 추진하는 양승동 KBS 사장과 김영삼 국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소방서가 건물이 밀집된 춘천중앙시장에 승하강식 소화전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 나섰습니다. 승하강식 소화전은 평상시에는 맨홀 아래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땅 위로 올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돌출식 소화전을 설치하기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에서는 신속하게 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화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춘천시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이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는 후반기 비전을 으뜸 시민 역시 춘천으로 정하고 남은 기간 춘천시의 다양한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